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필요한 기간에 현재 수준의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를 넘어섰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장중 한때 5%를 넘어서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 역시 이틀째 10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시연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후에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전면전 가능성은 완화됐지만 이스라엘은 보복기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이 현재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좀 하면서 투심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5%에 육박을 하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였습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은 하지만 0%에서 1%대로 변화가 생긴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고요.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는 409만 배럴 증가한 반면 휘발유 재고는 250만 9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3월 무역 수지는 3,665억만 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8억만 엔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근원 물가는 2.9%로 월 초에 발표된 속보치와 변동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되며 한국 시간 기준 새벽 3시에는 미국의 노동시장, 물가, 산업생산, 소비 등을 조사한 경제동향 보고서 페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선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 어제는 좀 슬픈 날이었죠. 세월호가 지나간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저도 자식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좀 마음 좀 푸시고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또 새롭게 또 살아갈 일이 많으시니까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4월 달. 자, 일단 세수가 거치는 달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말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4월 달 장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전혀 중동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일들이 전혀 불씨가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또 계속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특히 미국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좋은 날이 좀 와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도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니까 또 어떻습니까? 4월이부터 우리 일반 투자들의 매매가 상당히 좀 껄끄럽죠. 그렇죠? 그런데도 뭐 어떻게 돼요? 뭐 투자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명이 정확한 답을 우리 시청자한테 드리고요. 또 1시간 동안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 제가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선이가 오늘 딱 수요일도 정말 알차게 전략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오전 오후 10시 10분에는 마선이께서 공개 방송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4월의 전략과 함께 연준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은 이야기 하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0.05%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18,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밀려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17,968포인트까지 올라가줬지만 개장 이후에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지 잠시 후에 전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Markets could tank if the Fed doesn't cut less soon and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a hard landing in 2025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이 급락할 수가 있고요. 2025년에 경착륙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간의 매파적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로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슈가 하이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레버리지가 높은 소비자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물론 은행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슈가 하이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역효과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해서 현재 연준의 동결 기조가 이어져 주식이 하락할 경우에는 S&P 500이 16% 하락했던 2022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고금리 리스크에도 올해 통화 정책이 동결될 것이라 지난달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동결의 근본적인 이유로 미국 경제의 강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이어 오히려 연준이 통화 정책 전달 경로 관점에서 금리를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아마도 한두 분기 동안 높게 유지한 후에 경제 둔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착륙의 위험을 떠안게 될 2025년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꾸준히 연준 의원들은 너무 이른 금리에 대해서 경고를 해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예상보다 목표치 2%에 도달하는 게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꺼내놨는데 월가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와 좀 상반되는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마스터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분이 주식에 많이 물려 있나 봐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책임인 것 같고요. 네. 자, 연준은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단입니다. 그죠? 연준의 목표가 뭐예요? 두 가지죠. 네. 물가 안정, 노동력 안정이죠. 네.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 과거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계속 파월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잭슨 미팅 때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 그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70년, 80년대죠. 그때 엄청난 병호처에 3번 있었다고 제가 누누이 나와서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연준의 위원들, 특히 이제 파월, 이제 연준의 수장이죠. 이분이 늘 강조하는 거. 어제도 또 얘기가 나왔었죠. 자, 아직도 너무나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돼 있다. 자, 목표하는 건 뭐예요? 2%대죠. 2%대. 2%대가 되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지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2년 넘게 상당히 지금 뭐 고금리 정책을 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 한순간 또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파월 리스크 너무 커요.
거기다 이제 연준위원도 계속 연이어 발언을 하잖아요. 어제 부의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 아까 뭐 영국에 오늘 뭐 물가 상승 뭐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영국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하신 분도 계세요. 달라요. 자, 영국,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너무나도 경제가 튼튼하죠. 좀 이따 이제 강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별개다. 결국엔 따지면 뭐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자, 경제가 안 좋구나.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도 뭐 몇 번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봐면서 탄력적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폭락이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는 나중에 봐야죠. 데이터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또 계속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이런 좀 파월 의장이 좀 보수적인 발언을 좀 했는데도 어제는 그렇게 큰 낙폭은 또 없었습니다. 견고한 이 경제 전망도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눈은 다시 이제 실적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진짜 너무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표 자체가 무색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뭐 그래 저번에도 이제 작년 4분기 네. 그때도 뭐 엔비디아 뭐 등등 메타 그죠? 엄청났죠. 자,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원을 한다. 테슬라 어제 10% 감원했죠. 그죠? 자, 감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주식이 봤을 때 이거 일반인 생각할 이거 안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역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결국엔 기업의 입장에서 어때?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그 마진을 좀 끌어올리려면 결국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인원 감축이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4분기 때 또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자, 메타 보자니 메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에 엄청나게 감원을 했고, 네. 그죠? 근데 올해 이제 그 감원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인원 대비 그죠? 가성비가 좋았던 거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은행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상당히 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주는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 이제 빅세븐이 문제죠. 빅세븐. 근데 이제 우리 빅세븐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 매그니피센트, 위대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는 패블러스라고 그러죠. 패블러스. 자, 결국엔 빅4,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이제 나가 떨어졌죠. 자, 이제 놀라운 이제 어떤 실적을 얘네 네 개가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투자자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4월 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1000명과 함께 솔루션을 한번 해결해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시장의 눈이 조금은 집중될 수 있지만 내부 고용과 함께 실질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좀 주식시장 자체는 많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해외 선물 함께 하시면 양방향으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주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매도 시그널 왜 들어주셨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 파월이 항상 하는 얘기죠.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그죠?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시향적으로는 조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좀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은 시향이 먼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향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신법이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자 진입도고 차트 가지고 내가 매도의 시그널을 보시면서 방향을 설정해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제 공개 방송이 내일 제가 하는데 거기 오시면 자세하게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봉. 자 일봉 오늘 좀 이따 제가 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요게 빨간 게 뭐예요? 빨간 게 60일 이평선이야. 빨간 게. 그죠?
자, 그럼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자, 일봉상의 62평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죠. 자,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어떻습니까? 자, 내일 새벽 3시에 베이직북이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거기에서 뭔가 변곡점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매파적인 어떤 내용들이 실려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겠죠. 근데 아마 그때까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새벽 3시에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거기다 선행하는 게 뭐래요? S&P라고 해서 S&P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일봉을 보시면서 완전하게 62평선의 데드 크로스에서 하방 우하향을 해주느냐, 그걸 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 오늘 진입 포인트 말씀드려야죠. 네, 지시 모습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마스터님께서 나스닥 전략 챙겨주고 계십니다. 일단 매도 시그널 챙겨주셨고요. S&P 500도 함께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돌아오는 새벽에 도대체 파월 의장의 200 그리고 베이직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네. 결국 우리 시청자 원하는 건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가 수익 내라는 거 그거잖아요. 자, 근데 골든타임을 아쉽게도 놓쳤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작 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마 그랬으면 벌써 지금 그죠?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웃으실 것 같은데 저 그때 자리는 되는데 애매합니다. 참 부담 가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오늘 들어갈 자리가 19,400 정도 이 자리가 됐었어요. 네, 벌써 많이 꼬꾸라졌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리스크를 감소하고 자리는 드릴게요. 대신 짧게 드셔야 돼요. 자, 17,880 정도, 880에서 890 정도. 880에서 그죠? 890 정도. 요 정도 보시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놓고 봅니다. 자, 만약에 저항을 안 받아준다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받아준다면 짧게 그죠? 한 4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40틱, 60틱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저녁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한 2, 30만 원 벌면 그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오늘 성공적인 나스닥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전략 챙겨보고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베이직북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까지 살펴봐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일입니다. 현재 이번 주는 연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장 직전부터 84달러에서 반등세 보여주면서 하락폭을 만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7% 밀리는 상황이고요. 84.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 있는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price demand concern outweigh Middle East supply f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약화와 미국 상업용 재고 증가 가능성으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중동의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우려보다 커지면서 유가는 수요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IG 시장 전략가 얍준롱은 유가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역 분쟁이 확대될지에 대한 눈이 몰리면서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수요 공급 측면에선 밤사이 미국 석유협회에 따른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1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여러 3월의 이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과매수된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일부 차익 실현이 유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사상 첫 직접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회의가 열리는 등
중동 지정학적인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에너지정보청의 공식 데이터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까지의 흐름, 지금까지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유가가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영향력이 좀 약해진 건지,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또 106선을 또 넘어서기도 하고, 이 부분도 유가에 좀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될까요? 참 상당히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 유가 이제 매매하시면 이제 당부를 분명히 드릴게요. 단순한 차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완전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요, 이거는 잘못 물리면 그냥 꼴가다 갑니다. 그죠? 말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뭐 이 티가치가 이제 나스닥보다 곱하기 2죠. 나스닥은 5불, 얘는 10불인데 또 탐욕스럽게 하셔갖고, 그죠? 괜히 또 피눈물 흘리는 그런 누구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오늘 딱 지금 뭐 앵커님 말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지금 킹달러가 오고 있어요. 킹달러.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6까지 올라갔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하고 또 어떻게 골드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희한한 또 관계가 있고, 그죠? 자, 그럼 결국엔 걔가 영향이 또 있고, 오늘 또 이란 제재했죠. 중국 기름 못 팔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엮여지면서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돌아오고 있다는 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11시만 또 지표 발표했어요. 지금 한 15분 있으면 나오는데, 네. 물론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때까지 보면서 오늘도 되게 시장이 한번 흔들면서 일단 한 방으로 가긴 가겠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를 하지만 매크로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또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오일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매일매일 또 챙겨보시면서 오일에 대한 상황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일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나 싶은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일봉을 제가 먼저 보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저 칠판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어떤 고민이냐, 그죠? 자, 여기가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에서 어제도 한번 터치해주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어떻게 돼? 뭐가 나왔어요? 망치 패턴이 나왔죠. 난 여기까지는 못 내려와. 이게 지지선이 21선이라는 거. 오늘도 똑같아요. 자, 밑에 또 다시 망치 패턴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오늘 변곡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유가가 이제 아까 원유 재고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캔들, 일봉상의 캔들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밑꼬리가 얼만큼 세게 달리느냐, 적게 달리느냐, 고점 어느 정도 제가 확인이 된 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매도를 일단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 또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은 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20일 이평선이 붕괴를 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지를 해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시더라도 일봉을 항상 같이 화면을 띄우시면서 21선 지지, 그다음에 붕괴 여부를 꼭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니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네.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이제 5분 번호 봐야 되겠죠? 네. 5분 번호 보고.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냐. 어떻게든 지금 봤을 때 쌍봉이 이제 일단은 이제 크게 보시잖아요. 크게. 뭐 작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쌍봉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고점이 확인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11시 반에 반등을 줄 여지도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84, 84, 80에서 90 정도가 되겠네요. 90. 여기까지 저항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짧게 드셔야 되겠죠. 변동폭 크니까 20틱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셔서 빨리 수익 내고, 그래서 내일을 또 위해서 편하게 주무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네, 에너지 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가 곧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골드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2,4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42분부터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22시 51분 이후에 2,400달러 초반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약한 파란불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0.16% 밀리면서 2,4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와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드 헤드라인 보시면 Gold steady as geopolitical woes counter firmer dollar y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미국 달러와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면서 오늘 금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달러가 5개월내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도 5개월내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금의 매력은 떨어졌지만 RG 시장의 전략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 일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상단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시작 시점을 6월에서 9월로 미루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크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골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금리까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와 관련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뭐 금리 그리고 달러와 상관없이 골드는 상승 중입니다. 시티그룹도 지금 골드는 6개월에서 뭐 18개월 내에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금리나 전망이 더 약해지더라도 골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캐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뭐 시장이 된 또 벌써 무너졌죠. 6월달 금리 인하 무너졌고 9월달도 캐션이고요, 그죠? 자, 전쟁말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우상향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갑작스레 오르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뭐 3월부터 지금 거의 원해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이제 뭐 전쟁만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자, 금리가 만약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달러 인사도 106이잖아요, 지금. 네. 자,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고요. 네. 그죠? 근데 그때 안 맞아요, 지금. 3월부터. 전혀 맞질 않아요. 네.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어느 정도 맞아줘야 금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산탄 시향을 좀 보시면서 또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분간은 안 맞다. 네. 달러 인덱스 스킵하고 일단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중도화 이슈 그렇게 보시면서 시향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좀 반비례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복잡해서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내일 또 진행이 됩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지금 방송 시간이 짧아서 못 들었던 부분들 또 이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새벽에 발표되는 베이지북과 관련해서 해석도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골드와 관련해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서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관점 들어볼까요? 네, 그럼 아까 시장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거의 3월 1일부터 쭉 가다가 좀 쉬어갔죠. 좀 쉬어가다가 그죠? 다시 한번 20평사 이격이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어 4월 15일 날 어마어마했죠. 이슈가 뭐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터지면서 어땠습니까? 윗꼬리가 세게 되려면 이제 영망치가 났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무색하게 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의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으나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딱 일봉선을 보더라도 그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다 이제 파월이 어제 아까 연설한 게 있잖아요. 당분간 고금리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말이 하면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봉선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자, 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60일 이평선, 62평선 똑같네요. 자, 62평선은 또 우리가 단타 매매 꽃이죠. 핵심 변곡 이동 평균선이에요. 62평선에는 어떻게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짧게 두셔야 돼요. 짧게 새벽에 똑같이 베이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405죠. 2405 요 근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2평선이 2405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저항을 받아주는 이것도 아까 5일과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20에서 30뒤 먹고 빨리 컴퓨터 끄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골드에 대한 전략 매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공개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도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내일 이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도 빠짐없이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해주신 우리 마스터님인데요. 특히나 또 눈에 띄는 게 100% 넘는 수익률입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100%의 수익률을 한 주 동안 또 챙겨갈 수가 있는지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뭐 자세히 네.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은 뭐 나스닥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만 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근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수익 매매를 합니다. 수익 매매. 월봉, 주봉, 일봉을 뭐 수익 매매를 해요. 뭐 시간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무료 강연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4월 1일 날 제가 진입을 했어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14,500 그 부근에서 18,500이죠. 18,500 그 부근에서 진입을 했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자, 수익 매매는 어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단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야, 분명히 이거는 61선까지 분명히 만날 것이다. 분명히 확신했어요. 물론 시간들이 많이 지루했지만 결국엔 15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터치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밀어없이 탁 털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시 강의할 때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어떤 투자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연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익 매매 전략과 함께 자세한 이 자리값 또 잡는 방법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과 오후 10시 10분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월의 전략과 함께 연주는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좀 미리 보기 시간을 또 가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내가 주식 매매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이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투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요즘 정말 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하 정말 하는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5bp 인상한다라는 그 CME 패드워치상의 이 숫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뭐 2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야, 이게 분명히 유가가 발목을 잡을 거다. 그게 결국 맞았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발목을 잡아서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는 뭐 영국은 그죠? 일단 뭐 2%대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그것도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또. 네. 뭐 2% 와야 되잖아요. 뭐 라가라드 총재, 22 총재도 항상 하는 얘기고. 근데 거기와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경제가 좋죠. 그리고 유럽이나 뭐 유럽 전체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오스트리아 총재가 그 얘기했죠. 자,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더 고금리 유지하면 이제 뭐 주가 폭락이 올 수 있겠다. 그거 이제 반대의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아까 다시 그걸 절대 여러분들이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시장의 기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금리라는 시나리오. 자,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근거를 찾아보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죠? 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내피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을 건 걸으시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서 현명한 투자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을 또 보시는 분들 계시고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냉철해야 시장은 냉철해야 돼요. 때로는 아닐 때는 발 빼야 되고 또 될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에 수익을 내시는 게 좋으니까 제 얘기를 좀 경청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UBS 어제 얘기가 나왔죠.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자, 6.5%까지 상승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탄탄한 노동력 시장이죠. 그러니까 노랜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비행기가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얘기가 노랜딩이란 말이 처음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4월 초에 지금 어땠어요? 졸트, ADP, 그다음에 비농업.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죠? 거기다가 실업률까지 좋게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때요? 연준이 굳이 지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죠? 그러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에요. 자, 어쨌든 IMF가 분기별로 이제 발표를 하죠.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자, 미국이 지금 2.1%에서 0.6% 더 상승을 해서 2.7%를 바라본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전히 어떻게 돼요? 미국의 GDP는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그죠? 저번에 이제 GDP 나우에서 2.8%까지 얘기한 상태, 1분기 때. 그죠? 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4월 달에 2분기에 대한 이제 속보치가 나오겠죠.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도 더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또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조금씩 희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장률도 또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 아까 세 번째는 이제 3개월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가 3%대에서 지금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금리 8% 발언까지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상당히 뭐 유명한 사람이죠. 뭐 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작년 4월에 한국 또 왔었고, 그죠? 이분이 괜히 이런 얘기 뭐 완전히 전문가잖아요.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을 한다. 해준다면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15%라는 숫자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일단은 내려가기 폭락까지는 너무 심한 얘기 같고요, 그죠?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고 좀 안 맞게 주식이 조금은 쪼그라들 여지가 있겠다. 첫 번째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이게 지금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2023년 10월로 회기를 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자, 거기다 2년도 지금 심각합니다. 어제 5%까지 한번 타치했죠. 아까 4.9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아직 거기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자, 10년 국채금리 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작년 우리 8월 달부터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8월 달. 자, 8월 달이죠. 여기부터 어쨌든 금리 상승의 전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아실 거예요. 작년 보신 분들. 자, 여기 8월 달 딱 보세요. 여기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요?
S&P가 빠지려고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자, 9월 달 보죠. 9월 달. 자, 9월 달 여기. 이 정도가 9월 달이죠. 또 올라갔죠.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가죠. 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정점을 딱 향해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최고점 딱 찍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딱 봤을 때 거의 9월, 10월 그 정도에 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녹록치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데이터로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S&P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나스닥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P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네. 자, 이제는 피어 그리드죠. 그죠?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느냐 아니면 탐욕스럽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2, 3 전인가 한 화면을 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3월까지만 해도 그리드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드. 그죠? 탐욕 단계죠. 근데 인간이라는 이게 심리가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어때요? 사람들은 보통 탐욕스럽죠. 그러니까 주식을 더 사게 돼요. 그죠? 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저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더 사죠? 여기서 원래 던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게 저번 주까지만 요 50 여기 딱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갑자기 엊그제부터 이제 여기로 왔어요. fear. 뭐예요 이게? 공포스럽죠. 자, 그럼 공포스러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던지죠. 근데 여기서 익스트림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던지죠. 즉 그 단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길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길목에. 그죠? 자, 이게 언제까지 머무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5월 1일 날 그때까지는 조금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뭐 별다른 하나 또 있네요. 그죠? 다음 저 4월 말이면 이제 PC 발표가 있잖아요. 그때 뭐가 이벤트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S&P 모멘텀하고 풋, 콜, 옵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미국 애들이 평가하는 건요. 125일 이평선에 가지고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어때요? 앵커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거 같나요? 지금 살짝 상승 추세에서 좀 돌렸나? 라는 그쵸. 생각이 약간 들고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려고 하고 있죠. 네. 얘는 내려가고. 네. 그러면 결국엔 어떤 변곡점이 어딜까요? 5천이 될까요? 5천. 아. 이게 뭐 내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모레 만나고 어떻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우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일단 보여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풋, 콜, 옵션이죠. 네. 자, 이게 1위 기준이에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1위 기준이 1 기준인데, 네. 자, 1 위로 가면 일단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1 밑으로 가면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보셔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0.9까지 와 있어요. 0.1 남았어요. 네.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지금. 0.7까지 왔다가 그죠? 자, 이거 이제 또 변곡점이 되겠죠. 근데 네. 이런 추세로 S&P가 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넘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죠?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이번 금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그때 어떤 뭔가 이벤트가 터질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죠.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더 보자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너 1000명 니 말래는 그래. 니 말래는 그래. 내려간다는. 그럼 어디가 우리가 변곡점이 될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거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S&P 나스닥. 우리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2개 상품이니까. 자, S&P 나스닥 보면서 어디가 변곡점이다. 거기에 대해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S&P는 분석을 안 내드렸는데, 자, 여기 일봉이죠. 일봉 보세요. S&P 62평선에서 일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드 크로스 나왔죠. 그죠? 데드 크로스 나오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더 출연이 돼, 뭐 장대봉인데 뭐가 됐든 음봉이 더 출연이 돼 준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121선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5천이에요, 5천. 근데 현재는 내가 5,100을 일단 보자는 얘기예요. 5천이 완전히 5,100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5천 바라보는 거 순식간이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 매매하실 때 S&P도 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하이라이트 나스닥 보시자고요. 네. 자, 나스닥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음봉 딱 터져줬고요. 62평선 강하게 돌파를 했고 붕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S&P랑 동일하게 어땠습니까? 122평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딱 보더라도. 그죠? 정확히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여기는 18,000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청자들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자, 18,000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상승의 여력보다는 하락의 여력이 조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방향 정확히 잘 잡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성투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 일주일 이제 4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0일 남은 거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S&P 500도 함께 챙겨보셔야겠는데요. 저희 방송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일 전략 다시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3시 30분에 원유 재고는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가솔린 재고가 이전보다 크게 줄면서 발표 순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상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저항 확인 후에 좀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지금의 5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도 이제 매도세가 유효하다고 보고요. 아까 조금 내려서 8470 정도 거기 오시면 아까 230 정도 수익 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깝네요. 조금 밑에 잡을 걸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5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전략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비법들 그리고 스윙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 이 시간 안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과 알차게 전략 그리고 매크로 이슈 챙겨보고 왔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일봉상 60일 이평선에서 데드크로스가 출현한 상황이고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시그널인데 새벽 3시에 공개될 이 베이지북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은 나왔다고 보이며 일봉 기준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저항 확인이 필수, 또 단기로는 84.7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새벽에 공개될 베이지북 내용에 따라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로 접근하고 60일 이평선인 2,405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